김호수 얼굴이 세 개다. 오늘 지금 김호수가요, 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나 정말 이 사람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 추미애 따라다니면서 입이 막 찢어지게 막 좋아갖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얼굴이 세 개다. 자, 어떤 점에서 얼굴이 세 개냐?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만나면은 웃고, 저 사람을 만나면 웃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3명을 뭐 조국부터 뭐 추미애까지 그냥 쫙 이렇게 받들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하고 있든지 그냥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요. 이런 사람이 김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필요가 없이 늘 다른 얼굴을 가진 게 김오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오수의 얼굴이 3개라는 거는 그만큼 가면이 많다. 그래서 김호수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어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김호수가 내세운 얘기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18년 동안 무주택이었다. 2번째,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 워낙에 김호수가 그동안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김호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게 많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검찰총장을 무조건 문재인이는 이제 밀어 제끼겠죠. 그리고 문재인이는 너무나도 노무현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을 정말 이성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검찰총장 이 말하자면은 추천위원회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건 해도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성인을 밀다가는 오히려 뭐 문재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좌파 정권이 다 가겠다. 뭐 이렇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황했고 문재인이 정말 며칠 동안 엄청나게 우울해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1년 내에 어디가 있을지.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누구냐? 김오수 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김오수가 지금 2가지 문제점이 쫙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 찬스예요. 문재인만 귀걸이 아빠로 아빠 찬스 쓴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력서에다가 귀걸이하고 너무 웃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온 일가가 서울구치소의 패밀리 룸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한국전자기술원의 비상근 여러분이 잘 요즘은 잘 듣지 않지만 리눅스라고 해갖고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운영 체계하고 엄청나게 이 경쟁을 컴피팅을 했던 리눅스 체계 뭐 여기에 전문 계약직으로 얘가 들어갔었는데 김호수 아들이 우리 아빠는 북부지검장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원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그걸 못 쓰게 했는데 얘만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춤법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얘 맞춤법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낯선 환경에 치읓이 아니라 한낱 대낮의 낯선 환경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겠다.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일해라 절해라 뭐 이 수준인데 더구나 얘가 생활신조어를 쓴 걸 보니까 끝내줘요 여러분. 폼생폼사. 어떤 부분에서든 어려운 상황이건 어떤 분야에서든 이거 분야에서든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폼나게 살다가 죽겠다. 정말 이런 애 여러분 뽑아주실 수 있어요? 뽑힐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 이력서라든가 자기 소개서를요 정말 거의 뭐 대하 드라마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력과 진지함을 갖고 씁니다. 근데 폼사? 맞춤법도 틀려? 거기다 아버지 북부지검장? 즉 북부지검장 아빠 찬스로 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격 사유입니다. 엄청난 결격 사유예요. 네, 이거는 귀걸이 아빠는 저리 가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큰 거는 뭐냐면 2009년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윤규 부장이 진두지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가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 의지와 용기에 감사한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뭐
이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인규 이 부장이 지금 서울에 돌아와서 있지만은 하도 무서워갖고 외국으로 막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사하고도.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은 노무현이는 640만 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가고 권양숙이가 아무 대가 없이 말하자면 박연차한테 돈을 받았겠거니, 그리고 그거는 유학비용으로 썼겠거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받습니까? 더구나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애 유학비용이면 괜찮고 아파트를 샀으면 안 되는 겁니까? 똑같이 뇌물을 받은 거죠. 그리고 뭐 파택인지 무슨 시계도 논두렁에 버렸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시계를 논두렁에서 찾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 심각한 거죠. 그게 1억이나 된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계까지는 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저기 칠순인지 뭔지 뭐 그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지들끼리 뭐 파텍스를 줬든 뭐 롤렉스를 줬든 다 좋아요. 그런데 640만 불을 애 유학 비용이면 괜찮고 집 사주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여러 경로로 알기로는 이것만 깐 게 아니랍니다. 이인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오니까 뭐 별로 얘기도 안 했대요. 쫙 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다가 허걱한 거예요. 그래갖고 갔을 때하고 왔을 때하고 여러분 한번 사진 비교해 보세요. 넋이 나가갖고 온 거예요. 640만 불 플러스 알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와가지고 권양숙하고 어마무시하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이 자기는 아내에게 손찌검도 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정보 보고 청와대에 올라간 거에 따르면은 경비하는 경위들이 올린 거예요. 그 경호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막 영부인을 저렇게 막 패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냥 가만둬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아마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모 씨예요. 그래서 그 모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 발언을 했다 안 했다 이걸 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NLL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뭐 북한에다가 그냥 넘겨도 된다, 뭐 이런 말 한 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갖고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없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청와대에 당시에 근무했던 모 정치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나 깔 거 있다, 나 폭로할 거 있다. 그래서 쑥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팩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노무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폭제를 가지고서 지금 말하자면 패족이 됐던 친노들이 친문으로 되면서 정권을 다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인규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역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김호수가 이인규 잘했어 하고 막 박수 친 거예요. 네? 굉장한 아주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도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쟤네들 야당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볼만합니다. 네.